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혹은 내가 모은 돈으로 도와주면 애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정작 당신 자신을, 그리고 멀리 보면 자녀의 미래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은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당신의 현명한 증여와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길어진 인생,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앞에서 당신 자신의 노후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며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간병비,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죠.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녀 세대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굳건히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과 자녀,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독이 되는 유산이 아닌 지혜로운 증여를 통해 당신도 자녀도 각자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지침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노후를 단단히 지켜야만 자녀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지원을 베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투자 수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인 당신에게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우리 아들 사업 자금 보태주느라 내가 모아둔 돈을 다 썼는데 요즘 허리가 시원찮아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주다가 정작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지킬 재정적 여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료비, 간병비, 품위 있는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버핏이 말한 돈을 잃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삶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이런 통찰을 주었습니다. 자녀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만큼의 돈은 주지 마라. 이 조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돈은 학자금을 지원해 배움의 기회를 넓히거나 창업의 첫걸음 자금을 보태주어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마치 펌프에 물을 붓듯 도움을 주는 마중물 같은 돈입니다. 이는 자녀의 노력과 결합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하는 돈은 어떨까요? 너무 많은 유산이나 무조건적인 현금 증여는 때로 자녀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꺾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 덕분에 자녀가 노력 없이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결국 자기 발전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산으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이런 유산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핏의 조언은 자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돈은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돈은 되지 않도록 하라는 현명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집장만 비용, 사업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증여하고 정작 본인들은 병원비나 일상생활비 앞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나도 마음 편하다는 생각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자녀에게 역으로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 조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의료비, 간병비 포함을 철저히 계산에 떼어놓은 뒤 꼭 남은 여유분 내에서만 지원하십시오. 자신의 노후 안전망을 먼저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신의 예상 수명은 몇 년인지, 월별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장기 간병비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은퇴 설계 자료를 참고해 최소 월별 생활비와 예상 의료비를 파악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여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유분 내에서만 자녀를 지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증여보다는 자녀가 특정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다리 역할을 해주되 모든 것을 떠먹여주는 밥상을 통째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나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계획의 첫 번째, 예상 수명과 생활비. 현재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수명을 가늠하고 은퇴 후 최소 월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재정 계획의 두 번째, 의료비 및 간병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실비보험처럼 실제 치료비가 나오는 보험, 암 같은 큰 병에 대비한 중대 질병보험, 그리고 나중에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질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 간병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재정 계획의 세 번째, 비상 자금 확보.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노후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고 싶단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야. 이렇게 당신의 계획과 진심을 자녀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결국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품위 있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본보기이자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스스로 지키는 재정 독립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평안할 때 자녀도 당신을 존경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미래의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동시에 자녀에게 나도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노년을 보내야지라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조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결정이 빛나는 노년을 약속할 것입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지혜를 통해 노후 준비와 자녀 증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자녀에게 얼마만큼 도와줘야 할지를 고민했었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든지 나도 내 노후 자금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당신께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빌딩이었습니다.